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전체적인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는 6천 명대, 7천 명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위중증 환자가 거의 9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은 이제 확산 추세는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일주 간격으로 3천, 4천, 5천, 7천 명대 이제 환자들이 나타나는 한 주에 1.3배씩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그 방역 조치가 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9천 명대 이상이 나타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확진자 수 규모는 증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감기 환자가 100몇 명 생긴다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확진자 수 규모보다는 지금 위중증 환자가 훨씬 더 문제인데요. 이제 과거에 예방 접종이 완료되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고령층 어르신들 접종 이후에 일부 기간 동안에는 그 확진자 수 한 1% 정도가 위중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위중증 환자 비율을 보면 전체 확진자의 2%에서 2.5%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하루에 100여 명의 이제 그 위중증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시차를 두기 때문에 과거 3, 4천 명 나오던 시절에 위중증 환자가 지금 이렇게 1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의 7천 명대의 환자들의 위중증 환자는 2, 3주 뒤에 이제 200명대 이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위중증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보다 더 지금 관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제일 걱정인 게 병상 부족 문제잖아요. 현재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9%로 80%를 넘겼고요. 수도권은 상황이 더 심각하죠. 86.5%입니다. 이게 사실상 의료 체계가 이 정도면 마비 상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 체계 자체가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적어도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의료 시스템은 지금 그 포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런 분들의 지금 숫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각 병원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그 응급실에도 격리실 이런 곳에 코로나19 중환자분들이 인공호흡기 달고 이제 올라갈 중환자실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그런 중환자분들은 사실 그 대학병원으로 옮겨지시지도 못하고 그 좀 사망하시고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 하루에 100명대가 나오는 그런 그 중환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더 많은 중환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런 전체 확진자 수 규모를 줄이는 그런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백신 접종의 그 3차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교수님께서도 다음 주에 확진자가 9천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셨고 일각에서는 10,000명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한다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특단의 대책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한다고 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 단계의 그 이제 위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층이나 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늘어나게 됐을 때 그때 잠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좀 중단을 하고 그 예방 접종을 좀 그 독려를 해서 3차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좀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이제 안타까워하는 게 이제 연말연시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8,000명, 이제 7,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10,000명, 2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확진자들이 나타난 곳들이 다 영업이 되지가 않고 학교나 이런 그런 다중이용 시설들이 결국은
타이에 의해서 확진자 발생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영업자의 그런 뭐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결국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여러 어려움들,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에서도 좀 고민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미크론이 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국내 환자가 90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에서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전파력이 높다라는 거는 뭐 굳이 뭐 실험실 임상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 남아공에서 이제 충분히 그 이제 영향을 보여줬고요. 네. 한 엊그젠가 이제 영국 보건국에서 이제 발표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2, 3일에 그 2배씩 오미크론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한 100만 명 정도는 최소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델타 변이의 그런 전파력을 이겨내고 오미크론이 이제 지금 어찌 보면 결국 진행하게 되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영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뭐 지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오미크론 환자를 찾아내고는 있지만 지금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들,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실제적으로 전부 다 그런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은 방역 대책과 그런 유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미크론 얘기를 더 해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전파력이 더 강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알려진 이제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이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를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몇몇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국 보건국에서 그저께 이제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네. 오미크론 환자 581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 네. 기존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백신을 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력을 봤더니 그 돌파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방 효과가 70에서 75%. 무슨 말이냐면 그 기본 접종을 완료했을 때 수준으로 예방 효과가 올라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화이자에서 발표한 데이터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오미크론 예방력은 기본 접종을 마쳤을 그 직후 정도쯤에 그런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아공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요.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크지만 경증 환자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미국 보건당국도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이 경증만을 보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좀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치 사실 그 뉴스를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그런 발표들이 있게 되면 원문을 다 이제 직접 찾아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파 변이보다 더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변이를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모든 변이 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최근에 나타난 그런 뉴 바이러스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기존의 그런 다른 그 변이들이 이제 우세종일 때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전파력을 높이고 백신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아공에서 일차적으로는 불거졌지만 지금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면 그 무슨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해서 유사한 변이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변이는 실제적으로 사실 그 오리지널 우한 바이러스와 알파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 그런 독성도 그 정도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지금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요인은 남아공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평균 수명이 50대가 안 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고령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차지하고서라도 이런 유럽 이런 데서도 약하게 나타나는 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에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했던 사람들은 항체에 의한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세포성 면역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그런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노출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중증으로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오미크론에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정작 이게 정말 얼마나 독성을 갖고 있느냐는 한 번도 오미크론에 노출되지 않고 백신도 맞지 않은 고령층들이 걸렸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병독성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할 테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3개월로 단축을 하면은 이게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형성 기간이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건가요? 지금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제 백신의 접종 간격이라는 거는 그 간격보다는 빨리 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이 3주간의 이제 최소 접종 간격이 있는데 이 접종 간격보다 일찍 오면 면역 간섭이 일어나서 효과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3주 이후에 이 백신이 접종이 되는 거는 그게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추가 백신 접종은 그 효과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맞게 되면 별다른 뭐 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증가하지 않는 거고요. 네. 네. 효과는 이제 그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는지를 개별 사례별로 지금 각국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3개월, 4개월만 지나도 기본 백신의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대상들이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방 백신이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접종을 하는 것들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도 되고 지금의 코로나 델타 유행에 대한 그런 좀 더 강력한 보호막을 쌓는 견지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 참 반발이 요즘 거셉니다. 정은경 청장이 이걸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 패스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에 안전성을 입증한 사람들만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다중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한 유행을 억제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를 백신 접종 완료자는 완료했다는 증명서,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방역 패스 도입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상 그런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학원은 대부분은 그 안에서 무슨 뭐 취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방역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험이 쌓여 있고 어찌 보면 학원보다는 학교가 더 위험성이 높은 그런 시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형평성이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그 대상에 따라서 특히나 그 소아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그 방문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조정의 여지들이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